집중해야 될 내용은 PYP입니다. PYP이고요. PYP는 3세부터 12세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실에 있는 어린이들은 3세, 4세, 5세 어린이들이잖아요. 개월수로 따지면 36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어,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지만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제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이 설명을 하다가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해요. 무슨 책을 써야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 해야 됩니까? 무슨 과목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제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프레임워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실정적으로 뒤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프레임워크가 뭐고 또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그 IB 개념 분석을 위한 용어 정리 시간인데요. 선생님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게 뭐야? 나 지금 하고 있어.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하고 계시는데 국제학교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을 국제학교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책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건 어머님께 꼭 알림해야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뭘 부탁드렸냐면은 유인물이 다 나갔을 거예요. 총 3종일 텐데요. 그 A3 용지로 되어 있는 우리 PYP 개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그 10장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열쇠가 모양이 되어 있는 거 8종짜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받으셨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예. 손 들으셔서 다 받으셨겠죠? 근데 그 중에 보면 한 장짜리 한글로 타이핑된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 그 페이퍼를 지금 3등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3등분 한 거고, 그 종이를 한 장씩 다 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으면 한번 가지고 보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페이퍼에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밑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적혀 있는데 이거는 IBPYP 과정에 있는 개념입니다. 총 요 과정입니다. 죄송해요. 10개. 요 과정입니다. IB 교육자 학습자상입니다. 뭐냐면 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들 음소거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음소거 안 돼 있는 대표님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탐구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 탐구하는 탐구하는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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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닌 지닌 사람, 사람, 예,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지식이 사람, 많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원활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소통이 사람, 가능한 사람,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 원칙을 존중하는 원칙을 사람, 존중하는 사람,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 열린 사고를 열린 지닌 사고를 사람, 지닌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사려 깊은 사려 사람, 깊은 사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도전을 두려워하지 도전을 않는 두려워하지 사람, 않는 사람, 균형 잡힌 사고를 지닌 사람, 균형 잡힌 균형 사고를 잡힌 지닌 사람, 사고를 지닌 사람, 반성할 줄 아는 사람. 반성할 줄 아는 반성할 줄 사람, 아는 사람. 예, IB에서 이게 학습자 사기라고 하는 게 이런 아이로 우리가 이런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보자는, 가르쳐보자는 내용입니다. 수학 점수를 많이 따고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는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자 상이라 그래서 이걸 목표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만나는 어린이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3세, 4세, 5세예요. 제가 36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있고 뒤로 미루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비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뭘 다뤄줄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라는 얘기거든요.
좀 어렵게 들리긴 했지만 그런 고민이 없어서는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기가 힘들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실정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학습 자산의 10개 중에서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데서 다른 학교에서 구분을 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커스를 따라 보시게 되면 8개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에서 8개를 핵심 개념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을 정리했고 여기도 8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보여주시던 7개의 핵심 개념으로 정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글자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직접 나눠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바닥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쭉 나열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유인물은 교실에 한쪽 벽에다가 다 이 10개가 다 붙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고 이걸 A3로 OE3로 출력을 해서 해도 되고 A4로 해도 되지만 A3로 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걸 교실에 다 붙여놓고 하지만 이 10개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간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께서 구분해내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를 가지고 8개로 구분해내자. 10개로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근데 사실 8개도 많아요. 이게 8개거든요. 이게 8개예요. 골라낸 8개란 말입니다. 8개인데 그 중에 개념을 8개로 구분해냈지만 이것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많아요. 근데 8개를 고를 때는 그냥 주제만 고르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질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개념을 전달한다는 법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개로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걸 8개로 이렇게 골라내고 나서 그걸 또 7개로 또 골라내는 거예요. 이제 7개로 이게 이제 7개를 골라내가지고 핵 개념을 중심 개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에 보게 되면 밑에는 10개, 중간에는 8개, 맨 위에는 7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골라냈는데 이건 제가 골라낸 게 아니에요. 누가 골랐냐 하면은 이미 이 IB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 걸 샘플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IB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핵심 개념을 다 다루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를 3세는 3가지 주제, 4세와 5세는 한 4가지 주제, 이 정도의 주제를 선생님이 선정하시든 아니면은 2가지 주제, 3가지 주제를 내가 핵심으로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포스터를 교실에 다 붙여놓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골라낸 3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그거를 별도로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달에는 IB 교육 프로그램은 4주 단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6주 단위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7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7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7주 동안에는 여기 있는 핵심 개념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IB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 스스로가 이거를 만들어서 학습표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교육이 지난번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조금 이게 생소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다 보내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 선생님이 뽑아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할까 생각하는 사람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그 질문만 할 건 아니거든요. 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도 하게 되는데 핵심 개념이 그거라는 거죠. 그 교실에는 역시 선생님이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옆에 교실과 나가 핵심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달라도 괜찮아요. 달라도 괜찮고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선생님하고 직접 여기 7가지 주제예요. 7가지 주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3개 내지 4개의 주제로 지금 구분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가 제가 이름만 따왔어요. 이름만 따왔더니 여기에 총
10개가 있죠. 여기 4개, 여기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이 많은 사람, 이거는 주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조금 미루자는 거죠. 하지만 교실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실에 붙어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항상 보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균형 잡힌 사고를 지닌 사람, 그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이런 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해서 내 아이들을 상상해 보면서 주제를 바꿔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원장님이 꼭 하나를 지정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든 교실에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해보자. 공동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이거 필요해. 애들이 잘 몰라. 그러면 탐구하는 사람, 이거 호기심이 중요하지. 그리고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학부형님과 소통하지 않는 내용은 불필요합니다. 때문에 이것 또한 설명되어져 있는 게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다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붙여놓으면 보게 됩니다. 교실 전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개적을 보게 되니까 생각하는 사람,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탐구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 열린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주제를 되게 선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3세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얘기가 주제라고 하는 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리키는 게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를 개념만 반별로 이제 결정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서 볼 때 제가 동그라미를 4개 쳐놨죠. 되게 다들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반별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자면 생각하는 사람은 원장님이 정하셔서 우리 전 반에 다 이걸 다 동통으로 하자. 담임선생님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 탐구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 이거를 선생님이 결정해서 2개나 3개 정도로 해서 핵심 개념으로 반을 운영하자. IB 수업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10개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0개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건 8개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께 나눠드린 이것도 바닥에 깔려 있죠. 예, 깔려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선생님 드렸지만 여기는 어떤가요? 라고 한국어로 지금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드린 거는 여기에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로 질문지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한글로 되어 있는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사연들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통신문 나갈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또한 교실에 붙여져 있으면 좋겠어요. 교실에 붙여져 있으면 좋겠고, 교실에 붙이는 부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지금 보니까 되게, 선생님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다이소가 우드락 잘라놓은 거 팔더라고요. 거기다가 붙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수입사하는 내용이고, 제가 원에 방문해 보면은 교실 들어간 입구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우리 반에는 웃음이 활짝 핀 교실입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워크시트를 제공하고 연수를 제공하고 필요 동영상을 제공하고 해서 IB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실 수업 지원단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8개 되는 것도 다 붙여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이게 이렇게 7개가 모여진 게 있어요. 7개가 모여진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거기 교실에 부착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생님 다 변형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핵심 과제가 6주 또는 7주 동안 아이들과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실 환경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금방까지 제가 질문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질문이 A는
뭐야? 물어보면 B 하면 맞아. A를 C 하면 틀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IB 교육을 하고 있는 국제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원에서는 정답이 있는 질문보다는 정답이 여러 개인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거듭해 줘야 됩니다. 그래, 그 질문이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 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같이 해주세요. 라는 게 이게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높은 단계로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표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국회에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썼던 PPT를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A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B1, B2, B3라고 답을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생각의 확장을 넓혀주는 게 IB 교육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나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리키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3 더하기 6은 뭐야? 이러면은 뭐죠? 9죠. 9가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더해야 9가 될까? 그러면은 이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난 1과 8.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어떤 아이는 2 더하기 6.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확장 수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IB 교육이다. 그런데 핵심 개념을 선생님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질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거듭해 나가는 부분이 IB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돕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이걸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다 음소거 해놓으셨으니까 우리 김 사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해서 선생님도 음소거 해놨지만은 한번 따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손을 올려볼까요? 예. 작은 질문, 작은 질문. 질문. 답은 책 속에 있고, 답은 책 속에 책 있고, 속에 있고, 큰 질문, 큰 큰 질문, 질문, 큰 질문, 큰 큰 질문. 질문, 답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답은 답은 생각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역시 우리 기 대표님은 잘하시네요. 선생님, 이게 제가 하니까 멋쩍지만 정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반복돼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제가 선생님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꼭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Okay, put your hands down. So remember yesterday we started reading this book called Snapshots. And what did we do after reading the first two chapters? Thin and thick questions. Okay, so let's put our book in front of us. So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Ready? Ready? Thin questions have answers in the book. Thick questions, 네, question. you have to think about it. So do you guys remember how we made thin questions? 학기 초에는 1학년이라 아직 질문의 형태가 뭔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형태를 몇 가지 가르쳐줘요. thin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shallow한, thick ques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깊이가 있는 question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서 우선 이렇게 질문의 형태들을 물어봐요. Anyone can give us an example of a thin question? Anyone have an example? Arjun? Who is Nat? Very simple, nicely written in the book. Anyone can give us an example of a thick question? Something that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Tinky? Why did Nat go fishing? Why did Nat go fishing? Do we actually know the answer to that? No. Is it in the book? No. Does it say Nat went fishing because? No. Think in your head. I'm going to give you 5 more seconds, and then you're going to share with your partner.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One.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해야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되겠죠. 네, 선생님 그 동영상을 2분 동안 보셨는데요. 이게 저는 선생님들께서 IB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하고 수업이 루틴처럼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수업의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질문, 답은 책 안에 있어요. 큰 질문, 답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거듭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작은 질문은 책 안에 답이 있고 큰 질문은 생각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것만 하더라도 PYP 우리 3단계, 3세, 5세, 6세의 학습 과정은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정연계 질문지라는 게 오늘 원에 발표가 됐죠. 이 부분인데 이거를 9월 달에 5개 질문을 저희들이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 옆에 보면 글자가 많죠. 그죠? 근데 이걸 어머니가 읽어봐야지만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에 보내드릴 테니까 종이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게 드래그해서 커피가 돼요. 그래서 주간학습 계획안이나 월간학습 계획안에 이게 첨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좋겠지만 3개월 동안 나누어서 5개의 질문을 계속 저희들에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쯤에 갔을 때는 이거를 하나의 페이퍼로 해서 어머님도 이 중에서 한 2-3개의 질문을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질문이 되기까지 저희들이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꼭 거기 2개나 3개 정도는 주간학습 계획안, 월간학습 계획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터로도 제작이 되어서 원에 선생님께서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을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평상시에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원에서 보게 되면 일과 중에서 꼭 있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죠. 그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꼭 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나는 국제학교 프로그램으로 IB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미 그렇게 수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수업하는데 핵심 개념을 담아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다라면은 서서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가를 매일 요소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뭐 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걸 저희들이 이걸 인쇄하려고 했는데 인쇄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서 활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A4 용지에다가 이 그림을 담았습니다. A4 용지에 이 그림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까 핵심과 개념 8개를 다 만들어서 저희들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래 되면 이 파일을 A4 용지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4등분을 하게 되면 한 장짜리가 됩니다. 요거 한 장짜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요 밑에는 질문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 한국말로도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제공하는 거는 이미 어느 국제학교에 다 쓰고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께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잘라가지고 아이들마다 다들 자기가 참여하는 뭐 그림 그리기나 글자 쓰기나 붙이기나 해서 IB 벽보판을 만들어서 하나씩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중에 10월 달쯤 되면 IB 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더 필요하신 게 뭐 앞으로도 제공될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고 다른 데는 보니까 포스트잇을 컬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해 가지고 그 IB 벽보판에 이용을 해서 아이들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드릴 동영상에도 외국의 국제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질문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질문 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작은 질문이 뭔지, 큰 질문이 뭔지 알려주고, 또 아까 동영상에는 얇은 질문과 두꺼운 질문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또 누구는 그걸 또 가벼운 질문, 무거운 질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책 속에서는 어떤 답을 찾고 생각 속에서는 어떤 답을 찾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IB 국제학교가 아니라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멀리 보고 우리가 한 걸음을 뗀다고 생각해서 우리 유아교육기관은 IB를 하는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는 대구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꼭 그 메모 남겨서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검색해 보실 수 없겠고, 이거는 대구의 삼령초등학교가 지금 IB 스쿨이 됐어요. 이미 됐거든요. 한 3년 내지 4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개월을 시범 운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잘 우려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큰 질문, 두꺼운 질문, 열린 질문 잘 구분하면서 어머니와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서서히 이야기 나누기 시간부터 진행하다가 보면 아마 선생님, 거기 예를 들자면 놀이터에 가서도 이제는 큰 질문, 작은 질문을 나누어서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변함이 있어도 우리 어머님은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어머니가 선생님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꼭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 유아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9월, 10월, 11월은 내년도 학기를 준비하는 가장 바쁘고 행사도 많죠. 뭐 세미나도 있죠. 여러 가지로 일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이것을 하면은 더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께서 엄석을 푸시고 뭐 질문 있으시다거나 하게 된다면 질문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